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벌었던 거에 최소 4배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는 정말 클락 인, 클락 아웃 시스템? 출퇴근 시스템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1분이라도 더 많이 일을 하면 더블 페이로 돈을 주거든요. 그렇게 사소하게 뭐 더블 페이, 오버 페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요. 내가 원래 예상을 했던 것보다 항상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미국은 3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네. 미국은요. 일단 공고를 할 때부터 내가 어떤 유닛에 어떤 간호사로 일을 할 것인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데이 근무, 아니면 텔리메트리 유닛에 나이트 근무, 이렇게 명확하게 직업군이 나눠져 있고 그렇게 직업 공고를 내리기 때문에 한국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데이로만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북켈리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장양윤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양념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오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왔고요. 2019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한 4년,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전공이 어떤 거셨나요? 저는 간호학과 출신이고요. 거기서 이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한국 병원에 있다가 미국 병원으로 가신 건가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원자력 의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한 2년 반 정도 했고요. 보통 거기에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었나요?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충분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 3교대 끝나고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를 받았을 때 그때 NCLEX라고 하는 미국 간호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영어를 신청을 해서 계속 꾸준히 면접 연습도 했었고 일상생활 연습 같은 걸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은 미국 간호사 시험과 영어 공부 준비를 언제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던 건가요? 간호사 생활을 하고 한 2년 차쯤 됐을 때 내가 내 미래를 좀 그려봤을 때 한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차지 널스가 되고 수간호사가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간호사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간호사는 내가 발전하고 싶은 곳에서 이제 많이 발전도 할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도 있고 그 분야로 인해서 널스 프랙티셔너까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분야에서 간호사가 좀 더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또 내 커리어를 좀 잘 발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한 2년 차쯤? 이었던 것 같아요. 만으로 2년 차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해외 취업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면허증을 가지고 NCLEX라고 하는 미국 간호사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고 나면 미국 이민국에서 너가 간호사로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영어를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통과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주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에이전시라고 보통 하는데 보통 그런 에이전시에서 우리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딜이 와요. 그래서 계약을 성사되면은 그쪽에서 영주권을 제공을 해주고 그럼 나는 미국 와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뭐 2년 이후에는 내가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이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이런 미국 시장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영어 실력 평가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요즘에는 토익까지도 가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이 4가지가 있잖아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이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스피킹 실력이 좀 월등하게 높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좀 좋은 거는 시험 2가지 본거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점수를 통과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내가 라이팅, 리딩, 리스닝 이 점수는 괜찮아요. 근데 스피킹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한 번은 이 3가지 점수를 충족한 걸 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피킹을 충족시켜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점수를 합해서 제출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간호사는 참 미국에서 많이 부족한 인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간호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반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좋은 인력들을 정말 웰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경력이 없어도 해외 취업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그런 에이전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경력이 많이 있어야지 받아주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경력이 없어도 간호사로서 빨리 이렇게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올 수 있는 에이전시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그런 에이전시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나요? 정말 구글에 정말 단순하게 그린 카드를 스폰서십 해줄 수 있는 너싱 에이전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리뷰를 보는 건가요?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간호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엄청 많거든요. 네이버에 또 그런 카페들이 많고, 뭐 미준모라고 해서 미국을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많은데 거기에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에이전시 리뷰도 찾아보고, 사실 에이전시가 그냥 영주권을 주진 않거든요. 영주권을 줄 때 나도 어느 정도 돈을 좀 낸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내야 미국에 올 수 있게끔 에이전시가 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 내야 되는지, 에이전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해주는지 이런 거 다 네이버 카페들 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에 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많이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력이 최고인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그 기간으로 영주권을 해주는 에이전시를 찾아서 오느냐, 사실 다 정보력이죠. 또 시기마다 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쵸. 지금 또 대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누가 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민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미국 간호사가 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있으셨나요? 저는 경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경력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경력 없어도 미국 오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경력이 최고거든요. 미국은 경력에 따라서 돈도 많이 주고 인정해주는 범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언어적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력이 있었고, 어떤 약을 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응급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와서 참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태움이라는 게 좀 있어요. 간호사 태움이라는 게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한국에 있는 경력을 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를 참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에 오시려면은 한국에 있는 경력이 참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경력이 확실히 적응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취업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당연 언어인 것 같고요. 영어로 레주메를 쓰고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로도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한다는 게 더 힘든데, 내가 있었던 경력들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영어로 풀어낼 때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도 느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했던지 간에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간호사인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간호사인지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거라고 하면은 아마 삼성병원일 거예요. 왜냐면 그 삼성은 다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뭐 현대 아산병원 정도? 아니면 또 서울대병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외에 있는 병원은 미국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어느 병동에서 어느 기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 이게 가장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결국 중요한 건 학벌이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리고 가진 능력. 그 경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야 되는, 오, 발품을 많이 팔고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쉽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고 고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맞아요. 네,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하나 느꼈던 거는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신규든 뭐 나이가 많은 간호사이든 시니어 간호사이든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몰랐을 때 실수했을 때 어버버버버 하면서 이렇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나 이거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 질문하고 얻어가고 서로 이제 같이 커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처럼 내가 더 잘해야지 경쟁의식 그런 게 확실히 덜 하거든요. 다 동료 같은 느낌이 더 크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수간호사, 차지 간호사를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수간호사 이렇게 매니징 하는 것보다 나는 환자를 보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해서 뭐 30년, 40년 환자 옆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 한국 사람이라면 계속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텐데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뭐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해외 취업을 할 때 아니면 해외 취업 자체를 할 때 미국이 아니라 다른 위치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유난히 뜨는 게 캐나다, 호주 이런 곳인데 많은 나라들 중에서 미국을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해외 간호사를 준비를 했을 때 미국 간호사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 저는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간호사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근무를 하시다가 아 여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나요? 일단 당연히 언어겠지만 사실 언어는 너무 당연해서 넘어갈 거고 저는 사실 환자들이 너무 다인종이다, 다이버시티하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환자를 볼 때 백인, 흑인 뭐 이렇게만 보는 게 전혀 아니고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백인, 흑인은 당연하고요. 사실 빈부격차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간단하게라도 연봉 수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월급의 한 3배, 4배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면 그만큼 미국에서 물가랑 집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돈을 많이 남고 많이 받고 많이 남아서 여기 생활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오기 위해서 총 얼마를 들고 오셨었어요?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쓴 돈이 더 많은데요. 그 전에는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썼던 것 같고 뭐 영어 공부를 포함해서 비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돈 굉장히 많이 썼었고 미국 왔을 때는 사실은 한 200, 300 정말 조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나요? 물가가 엄청 높은데? 아, 그쵸. 엄청 부담이스러웠죠. 그런데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서 미국에서 번 돈 그대로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최대한 좀 절약해서 많이 세이빙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서 그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베이 직장인이라면 보통 하루 일과 속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쓰는 것 같으세요? 사실 하루에 돈을 안 쓰는 날도 있고 많이 쓰는 날도 있는데 일단 한 번 외식을 할 때는 2명이서 기본 6만 원에서 10만 원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햄버거를 먹어도 팁이 보통 20%는 드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진짜 한 번 쓸 때 최소 6만 원? 정말 최소? 그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 같고 커피를 먹어도 2만 원 정도는 드니까요. 최소 2명이서 밥 먹고 커피 먹으려면 1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외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는 외식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근데 그것도 사실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한 곳을 가도 그 정도 값이 드는 거잖아요. 그쵸. 로컬 햄버거 가게를 가도 그 정도로 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 일단 팁이 일단은 그냥 그냥 당연하게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뭐 2인 식비를 내잖아요. 2인 식비도 한 500불 넘게 들어간단 말이죠. 한 달에. 그냥 정말 외식이 아니라 그로서리로 가서 사는 것만 해도 500불이 넘게 드니까 그것도 한 60, 7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확실히 드네요. 그러면은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영어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말하기는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하다 보면은 듣기가 더 안 돼요.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You were really deaf 이렇게 예전에는 좀 너가 좀 귀머거리 같았어 이랬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얘기했던 거를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처음에 진짜 많았어요.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쉽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것이 가끔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썼을 때나 모르는 그런 문장 표현들 그런 걸 썼을 때는 오히려 진짜 듣기가 더 안 돼서 What? Sorry? Pardon?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대답은 잘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이해 못하고 내가 그냥 가정한다 그러나? 그냥 그 질문이 이렇게거니 그냥 가정을 하고 대답했던 것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말하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듣기가 안 돼요. 듣기도 진짜 너무 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르셨었나요? 부딪히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교회를 간다든지 한국 커뮤니티를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일부러 미국 사람만 가는 교회를 갔었고요. 한국 친구들은 아예 안 만들려고 노력했었고 친구들은 다 외국 친구들만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뭐 영어를 못하더라도 되게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친구들을 계속 만들려고 사귀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 게 영어를 확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회 분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로서 느낀 한국은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치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집 안은 창문을 꼭 닫아야 되고 차 안에 물건은 놔두고 갈 수 없고 도서관에나 아니면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갈 수 없는 그런 동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살았을 때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참 치안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또 위험한 동네에 따라서 집값이 또 사실 좀 달라져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미국이 참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한국이 그런 점에서는 참 좋다.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 나라의 기본이고 국가의 기본인데 그게 참 좋은 게 한국인 것 같고 미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주의인 것 같아요. 특히 간호사 입장에서는 더 능력주의가 더 발휘되는 것 같은데 간호사가 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 연봉도 결정할 수 있고 당장 내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내가 이직을 할 때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능력치가 있는데 난 지금 이런 연봉을 갖고 있어. 너는 이 정도까지 더 올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더 팔 수 있다? 내 능력에 따라서 더 진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과대평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장점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미디어에 비춰진 것보다 미국은 정말 다인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의사들도 인도, 대만, 뭐 베트남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도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분들도 그분 나라의 악센트를 쓰면서 환자들을 간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음이 좋아야 되고 한국 악센트를 버려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들까지도 다인종이고 그분들이 영어 하는 것도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영어에 대한 부담을 막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는 백인과 흑인의 동네가 아니다. 영어권에서 비춰지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이는 미국인만이 다 미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베트남 사람처럼 보여도 인도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은 다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Where are you from?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분한테는 되게 루드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외모만 보고 내 국적을 판단하는 건 진짜 실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어서 혹시 미국에 와서 경험한 문화 충격이 있으신가요? 미국인이지만 영어를 못할 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긴 또 이렇게 멕시칸 분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고, 뭐 베트남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또 중국 사람들의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고, 그분들도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커뮤니티가 너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전문 앱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 와서 변화한 부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더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커리어를 쌓는데 좀 더 집중을 했다면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내 가정에 집중할 줄 알고 내 로컬 피플에 대해서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되게 좋게 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로컬에서 열리는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로컬에만 있는 그런 햄버거 가게, 로컬에만 있는 베트남 음식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항상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런 로컬 푸드나 로컬 음식점을 더 가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까 가족 중심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족 행사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베이비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은 젠더 샤워를 할 때라든지 다 이제 가족 중심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약간 그런 내 커리어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이제 가족적인 부분을 조금 더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내 패밀리를 만들고 싶다 이제 임신도 하고 싶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패밀리에 진짜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단연 폴식 또는 킹케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내가 아팠을 때 쉴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킹케어라고 해서 내 가족이 아플 때도 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 전날에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또는 일하기 2시간 전에만 전화를 하면 되는데 내 패밀리가 아프다. 또는 내 강아지도 가족으로 치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을 정말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가 신청을 할 때 가족들이 베케이션에 나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당히 휴가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아기 키울 수 있게끔 내가 가족 행사했을 때 일을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아기를 가지는데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느낀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으신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도 많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참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착하시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경쟁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면은 끝까지 나를 갉아가면서 자기 개발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좀 가끔은 자기를 너무 몰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내가 편안한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한국에서는 참 그 점이 좀 단점으로 저는 좀 다가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모인데요. 너무 과하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들 수도 있겠는데 외모도 참 중요하죠. 패션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적당히 단순하게 화장도 정말 간결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너무 외모와 패션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로 사람 판단한다? 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요. 그러면은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한국 간호사들 3교대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간호사의 대우, 사회적 대우가 좀 많이 높여졌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반면에 또 미국에서 좀 간호사로서 꿈을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저한테도 DM 엄청 많이 오거든요. 충분히 많이 각오하고 오시고 이 이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내가 익숙해 있던 직장도 버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너무 파란만장한 꿈만 꾸고 오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저나 이미 미국에서 정착해 있는 많은 한국인, 미국 간호사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또 청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인터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